자, 다들 인트로 보고 들어오셨죠? 네, 인트로에 웅장한 배경음과 함께 이 전체 강의 제목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나요? 네, 계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이번에 진행하게 될 강의는 내신 아나토미입니다. 아나토미는 해부학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신에 나오는 문법 사항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해부해보겠다 라는 게 이번 강의의 컨셉이자 목표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투부정사의 3가지 용법을 살펴볼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이번에 새로 진행하게 될 이 강의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제 문법 강의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제 유튜브에다가 문법 구문 강의를 완강해서 업로드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꽤나 볼륨을 크게 키워가지고 39강짜리 굉장히 자세한 내용으로. 그런데 왜 또 이런 강의를 찍냐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자는 예전 네 강의는 내신에 나오는 내용을 다 커버하지 못하니까 꼼수로 이런 거 찍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기존 제 강의를 1강부터 39강까지 완벽하게 완강을 해서 복수까지 끝낸 상태라면,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그런 분들이라면 이 강의는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또 이런 새로운 강의를 만든 거야?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제 강의가 문법을 주제별로 묶지 않았어요. 주제별로 묶은 게 아니라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문장을 만드는 구성 부품들이 어떻게 자신의 부피를 확장해 나가는지,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신에선 문법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파트별로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그 내용만 가지고 문법 문제를 풀고 영작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기간에 교과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특정한 부분만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제 메인 강의에서는 뭐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공부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문법을 파트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서 공부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이 되게 절실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로지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만을 위한 파트별 문법 강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내신 아나토미는 제가 메인 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최대한 자제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내신을 위해서 이 강의를 찾아서 듣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상한 용어를 들으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듣는 그런 용어를 이 강의 안에서는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보어가 아니라 보충어라는 용어를 쓰고요. 투부정사 구가 아니라 투부정사 절 혹은 투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비제한적 용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그냥 기존 우리나라 책에 있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강의는 제가 메인 강의에서 제공하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함께 최대한 내신 스타일에 맞춰서 문법 문제를 풀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투부정사의 3가지 용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3가지 용법이란 뭐냐면, 투부정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동사였던 녀석인데 동사 앞에다가 투라는 장치를 붙여서 그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 셋 중에 한 가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명사적 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동사를 명사로 쓰겠다라는 거니까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것, 뭐뭐 하려는 것 정도로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자, 지금 예문이 3개 떴는데 하나는 주어로 쓰인 거고 또 하나는 목적어로 쓰인 것, 또 하나는 보어로 쓰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투부정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 6가지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보는 거고 그 6가지를 형용사적 용법, 그 6가지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에는 동사 원형이 있고 동사 원형 앞에는 뭐가 붙어 있다? 네, to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 원형이 지금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까지 받아서 to 부정사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우리에게 라는 문장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by 이게 동사 원형이고요. 그 앞에 to가 붙어 있고 by는 뭐니까? 타동사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네, some cookies라는 목적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몇몇 쿠키를, 여기 몇몇이 아니라 약간이겠네요. 약간의 쿠키를 사다가 아니라 약간의 쿠키를 사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become은 동사 원형, 그리고 앞에 to가 붙어 있고요. become이라는 녀석은 흔히 학교에서 말하는 이형식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다?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죠. 여기 명사가 왔네요. 그래서 외과 의사가 되다가 아니라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이 세 가지 모두 다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투부정사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주어로 쓰인 거고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목적어로 쓰인 거고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보어로 쓰인 건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예문은요. 투부정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to부터 others까지거든요. 두 번째는 to부터 cookies까지, 세 번째는 to부터 surgeon까지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일단 해놓고 첫 번째 예문은 주어로 쓰인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투부정사가 끝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네,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동사 앞자리, 주어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투부정사 하는 것은 는, 이, 가 라는 조사가 붙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요. 참고로 이 to 동사 원형이 문장 제일 앞에 있을 때 주어 역할을 하려면 to 부정사가 끝나고 컴마가 없어야 돼요. 컴마가 있으면 그 녀석은 부사적 용법이거든요. 컴마가 있는 경우는 컴마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오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써드릴까요? 네, 컴마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오는 그런 구조라면 그 녀석은 주어로 쓰인 게 아니라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다라고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투부정사가요. 주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투부정사는 불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장의 제일 앞에 두는 걸 조금 꺼려 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네, 이 투부정사를 문장 제일 뒤로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원래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주어 자리에서 뒤로 이동했으니까 주어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빈 자리를 가주어 it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그럼 뒤로 이동한 투부정사를 진주어라고 부르고요. 그 자리를 채워준 가짜 주어를 가주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어 자리에 있지 않고 문장 제일 뒤에 위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당연히 해석으로 할 수 있죠. 왜? 필수적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나 게, 은는 이가가 여전히 붙잖아요. 진주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은는 이가가 붙게 되는구나 라는 걸 체크하면 이 녀석이 주어로 쓰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모양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은 목적어 자리에 있는 녀석인데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원해요. 몇몇 쿠키를 사는 것을, 약간의 쿠키를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이라는 조사가 붙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녀석이 목적어로 쓰였다는 걸 어떻게 구분하냐? 네, 이 앞에 있는 동사가 미래지향성 타동사가 쓰이게 됩니다. 미래지향성 타동사는 또 뭔 소리야?
네, 미래지향성 타동사라는 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불확실한 일, 그리고 사람의 생각 같은 걸 나타내는 동사들을 말합니다. want, 원한다라는 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agree, 동의한다라는 건 앞으로 할 일을 동의하는 거고요. 희망한다라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희망하는 거고요. 결정을 한다는 건 앞으로 하게 될 일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성 타동사가 쓰일 때 그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네, 당연히 여기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동사 뒤에 왔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어는 아니다. 왜? 이 앞에 있는 이 동사 call 있죠, call. call이란 이 동사는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사 뒤에 오는 to는 당연히 목적어가 아니라 뭐다?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다. 그는 전화를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결국 이건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는요. 반드시 누구 뒤에 오냐면 이렇게 비동사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사적 용법이니까 당연히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내 꿈은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다. 네, 외과 의사가 되다가 아니라 되기 위해서도 아니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니까 명사적 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참 많죠. 내신은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비동사랑 to 동사 원형이 왔다고 해도 그게 반드시 명사적 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내 손님이 내일 내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방문할 것이다잖아요.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be2는 be2 조동사구라고 해서 그 흔히 학교에서 말하는 의무, 예정, 가능, 소망, 의도, 조건 막 이런 애들을 나타내기 위한 조동사 대용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랑 to가 합쳐져서 be2가 can이나 will이나 must 이런 걸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비동사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나 조동사로 쓰이는 비동사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나 모양이 뭐하죠? 같죠. 그래서 이 두 모양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앞에 있는 이 주어 있죠? 이 주어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랑 같은 녀석이면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내 꿈은 치과의사래. 외과의사가 되는 것이죠. 내 꿈은 외과의사가 되는 것. 외과의사가 되는 것은 내 꿈. 이렇게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을 하면 그거는 명사적 용법이고요. 내 손님은 내일 내 오피스를 방문하는 것이다 할 때 내 손님이 내일 내 오피스를 방문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 손님이 그냥 내일 오피스를 방문하게 되는 미래의 내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같다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be2가 조동사로 쓰인 거구나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명사적 용법은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것, 뭐뭐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위치할 수가 있다.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주어 자리, 그 자리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제일 뒤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라. 그땐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이 들어가게 된다.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타동사가 미래지향성 타동사로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일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서 명사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이때 주어랑 이 to 부정사가 내용이 같은 거라면 네, 명사적 용법이다. 하지만 같은 게 아니라 뭐 미래에 나올 내용,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건 be2 조동사로 쓰인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것, 뭐뭐 하려는 것. 이건 명사적 용법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것만 빼시면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되게 단순하네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것, 뭐뭐 하려는 것에서 뭐만 빼라고 것만 빼면 그 녀석이 뭐다? 명사적 용법이 아닌 형용사적 용법이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볼게요. 자, 예문을 보시면 지금 to 부정사가 네, 요 정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엔지니어들을요. 근데 뭐 할 엔지니어들? 이 기계를 고쳐줄 엔지니어들이요. 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네요. 그는 줬습니다. 나한테 잡지를요. 근데 어떤 잡지요? 열차에서 읽을 잡지요. 열차에서 읽을 잡지요. 이것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네요. 나는 샀어요. 잡지를. 근데 어떤 잡지요? 열차에서 읽을 잡지요. 열차에서 읽을 잡지. 결국은 다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일 때는 앞에 뭐가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명사가 위치하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건 명사를 꾸미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위치해야지만 꾸며줄 수가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투부정사가 투동사 원형이잖아요. 이게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자리를 앞에 있는 명사로 채워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고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고치는 주체? 당연히 엔지니어죠. 그러니까 여기는 엔지니어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엔지니어 fixes, fix구나. 복수니까 this machine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일 때는 그 투부정사 안에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그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매거진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나요? 잡지가 읽나요? 아니죠. 잡지는 내가 읽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읽어요. 근데 뭘 읽어요? 매거진을 읽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read라는 동사 앞에 이 읽는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읽는 거죠. 그리고 읽는 대상이 뭐예요? 이 잡지죠. 결국은 투부정사 안에 비어있는 자리는 항상 그 문장 안에 있는 요소들이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읽을 잡지. 이거 누가 읽어요? 당연히 내가 읽죠. 네, 내가 읽고 그 다음에 뭘 읽습니까? 이 잡지를 읽네요. 그렇구나. 자, 포인트.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투부정사 앞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다. 그리고 포인트 두 번째, 투부정사 안에 앞에 있는 그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게 이 형용사적 용법의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요, 이 녀석이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우리는 필요로 하죠. 엔지니어들이. 근데 뭐 할 엔지니어야? 이 기계를 고쳐줄 엔지니어야. 이러면 형용사적 용법이지만 만약에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엔지니어들을. 뭐 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이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이러면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결국 두 개 다 말이 되네요.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 부사적 용법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형용사적 용법이랑 부사적 용법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해석으로 구분하고 문맥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계를 고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가 필요하죠. 그 엔지니어는 어떤 엔지니어죠? 이 기계를 고쳐줄 엔지니어죠. 그러면 이건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계를 고칠 수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돼. 우리 혼자서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라는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예문도 보겠습니다. 그는 나한테 줬어요. 잡지를. 근데 열차에서 읽을 잡지요. 그러면 이 잡지는 누가 읽는 겁니까? 내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에서 읽을 잡지라는 건 내가 읽을 잡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라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하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돼요. 그는 나한테 잡지를 줬어요. 열차에서 읽기 위해서. 열차에서 읽기 위해서 그가 나한테 잡지를 줬다는 건 그 잡지가 누가 읽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읽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가 읽을 잡지를 왜 나한테 줍니까? 그럼 나한테 주면은 그는 잡지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문은 의미적으로 부사적 용법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도 볼까요? 나는 샀어요. 열차에서 읽을 잡지를 샀습니다. 내가 읽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은 이거고요. 나는 샀어요. 잡지를요. 열차에서 읽기 위해서. 이것도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둘 다 가능한 문장이네요. 형용사적 용법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다?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뭐가 다르다? 의미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것보다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내는 문제들이 훨씬 더 빈도가 높습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자, 이 예문 보시면 이 세 예문은 다 틀린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맞는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제가 해석해 볼게요. 그는 필요로 합니다. 앉을 의자를. 그녀는 샀습니다. 잘 침대를.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놀 친구들이. 다 맞는 문장 같지만 다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린 문장이 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to 동사 원형이라는 녀석 앞에 명사가 존재하면 형용사적 용법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명사가 반드시 to 부정사 안에 들어갈 자리가 존재해야 된다라고요. 들어갈 자리가. 자, 첫 번째 예문 볼게요. 앉다. 누가 앉아요? 당연히 그가 앉죠. 그럼 주어 자리는 그가 들어갈 자리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의자가 들어갈 자리가 이 to 부정사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앉아요. He sits a chair예요. He sits on a chair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냐면 네, on 전치사를 넣어줘야지 이 on 뒤에 이 a chair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신에서 가장 to 부정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두 번째 예문 볼까요? sleep 잔다. 누가 자요? 그녀가 자요. 그럼 주어 자리는 그녀가 들어갈 자리고요. 그 다음에 sleep은 자동사니까 그 다음엔 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she sleeps a bed가 아니라 she sleeps on a bed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지만 네, on을 넣어줘야지만 그 on 뒤에 뭐가 들어갈 자리? bed, 침대가 들어갈 자리가 있구나.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자, 놀아요. 누가 놀아요? 당연히 우리가 놀죠. 우리가 놀아요. We play friends.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놉니다. 친구들을. 이런 문장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지만 네, with를 넣어줘야지만 we play with friends 라는 정상적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play가 타동사였다면 네, 가지고 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라는 일진스러운 문장이 돼버려요. 교과서는 그런 문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play는 놀다라는 자동사고요. 노는 주체는 우리고 그렇다면 friends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friends가 들어갈 자리를 뭘로 만들어준다? 전치사 with로 만들어준다. 그럼 with 뒤에 이제 friends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죠. 자, 결론. to 부정사 안에는 반드시 앞에 있는 그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뭘로 자리를 만들어준다? 전치사로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전치사가 없어도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반드시 이 앞에 있는 a chair, a bed, friends라는 명사가 to 부정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뭘로 만들어준다고요? 네, 전치사로 만들어준다고요. 아셨죠? 조금만 더 볼게요. 네, 하는, 하려는 이고요. 예문 보시면 나한테 종이 한 장 주실 수 있나요? 입니다. 근데 뭐 할 종이요? 쓸 종이 한 장 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 말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안 돼요. 왜? 지금 투부정사에다가 밑줄 한번 거놓고 시작해 볼게요. 투부정사 안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럼 write는 동사니까 주어 자리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근데 주어 자리에 쓰는 주체가 누구죠? 여기서? 당신이 아니라 나죠? 그러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딱 있습니다. 그럼 write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자리 비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목적어 자리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I write a piece of paper가 말이 돼요? 나는 종이 한 장을 쓴다가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종이 한 장 위에 쓴다가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지만 네, 전치사 on이 있어야지만 on 뒤에 a piece of paper라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쓸 종이는 a piece of paper to write on이 돼야지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 이 on이 있어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요청했어요. 가위를. 근데 뭐 할 가위요? 그 고기를 자를 가위를 요청했습니다. 자, cut이라는 동사 앞에 주어 자리 비어 있네요. 이 주어 자리는 누가 들어갈 자리죠? 가위가 들어갈 자리인가요? 가위가 고기를 잘라요? 혼자서? 아니죠. 이 자르는 주체는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잘라요. 뭐를요? 고기를요. 그분은 가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나는 고기를 자릅니다. 뭐? 가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with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 앞에 있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이런 개념이구나. 앞에 문장 안에서 주어를 채워주는 녀석도 존재할 거고 목적어나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를 채워줄 자리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는 지금 타동사였는데 타동사가 목적어가 와버렸어요. 그렇다라는 건 주어 자리만 비어있는 거고 주어는 이제 I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럼 가위 들어갈 자리를 뭘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전치사를 통해서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네, to 부정사 안에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존재한다. 언제? 형용사적 용법에서. 형용사적 용법에서 to 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가 to 부정사 안에 들어갈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으면 뭘로 만들어준다? 전치사로 만들어준다. 라고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적 용법은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가지기 때문에 좀 해석이 어려운 그런 건 아니라, 네,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내용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명사적 용법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것, 뭐뭐 하려는 것이었고요. 형용사적 용법은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하려는 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녀석을 제외한 모든 해석이 부사적 용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혹은 그 결과 뭐뭐 하다, 혹은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니, 뭐뭐 하게 되어서, 뭐뭐 해서, 뭐뭐 한다면, 이런 기타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뭐만 제외하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것, 뭐뭐 하려는 것이라는 명사적 용법 빼고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하려는 이라는 형용사 용법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부가 다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사적 용법 예문 2개만 살펴보고 갈게요. To understand others. 아까 명사적 용법에서 봤던 녀석인데. 그런데 여긴 뭐가 있습니까? 네, 컴마가 있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가 아니다?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주어도 아니고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로 해요. 더 많은 노력을. 이런 식으로 부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녀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는 멍청해요. 그런 것에 모든 돈을 낭비해 버리다니, 뭐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이것도 부사적 용법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사적 용법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해보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예문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예문도 그는 멍청해요. 그런 것에 모든 돈을 낭비하는 것은 멍청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에 모든 돈을 낭비하는 그는 멍청해요. 또 말이 안 되고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 녀석들은 다 어디다 갖다 붙이면 된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요 stop이란 동사예요. stop은 to랑 ing를 다 받는 것처럼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stop이란 동사는 멈추다기 때문에 반드시 전에 하고 있던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지향적인 동사예요. 이런 과거지향적인 동사가 목적어는 반드시 동명사만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to 받았잖아요. 이 to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죠. 나는 멈췄어요. 담배를 피기 위해서. 나는 담배를 피는 것을 멈췄어요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때는 ing를 붙여서 smoking을 쓰셔야 됩니다. to smoke를 해버리면 stop이 뜻이 뭐다? 멈추다,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 돼버리고 ing를 받으면 멈추다, 뭐뭐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니까 이건 명사가 맞죠.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의 3가지 용법 마무리고요. 이 다음에 투부정사의 수동태, 그 다음에 의미 차이가 조금 생기는 그 시제편, 시제라는 게 존재하는 건 아닌데 상대적인 시제는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이런 부분들은 다음 파트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투부정사의 3가지 용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